내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저기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문법에 맞는 글쓰기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근데 이게 실은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이론서 한두 개만 보고 그 이론을 기억한다고 해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훈련의 문제다. 네. 근데 이게 구현이 되려면은 실은 뭐 연 단위가 걸리죠, 실은. 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자기가 읽은 책이나 뭐 콘텐츠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거에 대해서 첨삭 지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게 맞습니다. 굉장히 문법에서 거의 뭐 절대적인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중에서 의미랑 관련이 있는 문법을 주로 다루는 책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이상, 네. 3학년 정도부터는 별로 의미의 차이를 주지 않는 문법 같은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to를 쓰냐, ing를 쓰냐, 뭐 이런 거는 실은 의미랑 실은 별로 상관이 없을 때도 많으니까 그런 건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이후의 문법들은 실은 약간은 이론적으로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문법들이 꽤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갈리더라고요. 대부분의 이제 어린 애들은 문법 문제를 풀 때도 실은 의미적으로 접근해서 해결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중1 문법까지는 통하는데 중2 정도부터는 안 통하죠. 안 통해요. 예, 그래서 그 전 단계 의미랑 관련이 있는 문법이 정리가 된 애들은 그 문법으로만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그 문법들을 다뤄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 품사랑 문장 성분, 문장 형식 이런 게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은 이미 많이 귀가 뭐 딱지가 입을 정도로 들었을 거니까 문제 많이 풀고 글쓰기 많이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 중심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특히나 한 문장이 긴 뭐 두세 줄짜리 문장 이런 문장들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을 하면은 의미 파악에도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본인이 글 쓰거나 말할 때에도 좀 복잡한 구조로 말할 수가 있고 글 쓸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미 중심의 문법을 문법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적인 거 중학생들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으로 가면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 책을 정하는 게 맞다. 그러면 내신 이제 고등학교 내신하고 수능도 봐야 되잖아요. 수능 문법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수능 문법은 실은 상당수의 경우에 문장이 긴 거를 긴 문장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파악하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실은 뭐 자질구레한 느낌이 별로 없고 의미랑 어느 정도는 관련된 문법이 나온다. 근데 그 문장에 쓰인 어휘 수준이 꽤 높고 그리고 문장이 길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일단은 어휘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문법 문제를 푸는데 수능 문법인데 그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개 이상 모른다. 이러면은 실은 문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휘가 문법 문제 푸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 능력이 문법 문제 푸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되게 긴 문장인데 스르륵 읽었을 때 의미가 바로 꽂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문법도 잘 풀더라고요. 수능 문법을.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문법 이론은 많이 알지만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수능 문법 같은 거는 잘 못 풀죠. 그래서 이것도 실은 일단은 글을 많이 읽고서 의미를 좀 정교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어휘도 키우고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동사냐 이런 실은 기초죠. 실은 문장 성분 이런 거니까 그거를 활용을 잘하면은 수능 문법도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능 문법도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데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읽지 말아라.
뜻을 무시해라. 이런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실은 좋지 않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이거 진짜 학생들을 망치는 그런 일이다. 어떻게 그 문법도 실은 의미에 기반해서 기본적으로 나온 건데 어떻게 의미를 배제하고 문제를 푸냐. 이거는 실은 기출문제 한 10개만 봐도 전혀 통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런 분들 강의할 때 의미 별로 없어도 되는 문제만 몇 개 모아놓고 그것만 보여주잖아요. 자기 방식이 이거니까 그거에 맞는 그렇게만 했을 때 그 통하는 문제 한 몇 개만 보여줘서 이렇게 풀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 문제를 생각했을 땐 절대 안 통하죠. 그래서 참으로 못된 그런 교육이다. 참 악하다 이분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야 건강하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이거예요. 야 아이스크림 먹어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 너희들. 저희들은 시금치 먹이고 닭가슴살 먹여가지고 열심히 몸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서 딱 야 아이스크림 먹어도 된다 가자! 애들이 다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 상하고 그렇죠. 문법도 그렇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분들 보면. 그렇죠. 좀 악하죠 진짜.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은 뭐 3등급 이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안 되죠. 3등급까지는 쉽게 가도. 그래서 저랑 같은 생각이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답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답 정리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여기는데요.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기 오답 정리를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오답 정리 하라고 하면은 그 잘할 수 있는 애들이 있지만 비율이 굉장히 적다. 희박하니까 굉장히 희박하니까 그 옆에서 코칭을 계속 해줘야 되고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아도 실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론으로 이제 잘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차분하게 이론으로 자꾸 돌아가는 습관을 기르자. 문제 풀다가 틀리면은 틀렸네 이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론이 있는데 그거 이해 못했으니까 틀린 거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점검하고 곱씹어보는 생각하는 과정이 오답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품사할 때도 명사가 뭐냐, 부사가 뭐냐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예를 통해서 설명하게 해보는 기회를 자주 주고 문법 틀렸을 때도 그냥 자기 혼자만 그냥 문제 풀고 정답만 써놓고 이렇게 하면 자극이 없으니까 옆에서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라서 해설지를 써야 된다고 했을 때 해설지를 어떻게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자꾸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제서야 좀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뭐 꽤나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뭐 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반복을 한다면은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선생님의 관심이다. 그렇죠. 관심이 필요하죠. 저 항상 얘기하지만 머리가 똑똑할수록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많다.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오답 정리를 하라고 하면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봤을 때 참 보기 좋게 써놔요. 그런데 조금 신경을 써서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그대로 그게 정답이면 왜 그게 정답인지를 쓰질 않고 그 정답에 대한 이 문장 요소라든가 이거 조금 써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썩썩 지나가고 좀 대충 보는 선생님들은 그게 보고 오 정리가 잘 됐네 하면 이런 학생들은 계속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 약간 의사소통적인 면이 있으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오답 정리. 뭐 100개를 했어도 오답 정리를 그중에 2-3개라도 이렇게 아이들과 이런 대화 정도 의견 소통이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발전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저 이제 내신 요즘에 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학생이든 중학교 학생이든 정말로 품사, 문장 구조 파악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이 다 안 돼요. 특히 중학교 보니까 품사 문장 구조 파악이 안 되면
그게 일정 부분 이상 점수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